자, 이펙티브 자바 오늘은 아이템 77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예외를 무시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사실 제목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무 당연해서 혹시 내용이 다른 게 있나도 살펴봤는데 내용도 너무 당연해서 사실 지금 발표하는 게 좀 걱정이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이죠. 왜 저희는 무시하면 안 될까, 예외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지금 화재 경보가 울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건가요? 빨리 도망치라는 얘기겠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외가. 뭐 API든지 어떤 코드든지 간에 어떤 이것이 바로 예외를 던지게 된다면 이것은 이 프로그램이나 API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 빨리 대처하라라고 알려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외를 저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간단한 얘기죠. 근데 이펙티브 자바라는 이런 좋은 책이 이런 한 챕터 아이템으로 이렇게 따로 지정할 정도면 예외를 무시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책에서는 예외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에 존재하고 아주 쉽게 예외를 무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로 바로 트라이 캐치문을 알려주는데 저희가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예외를 처리할 때 보시는 것 같이 트라이 캐치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저 캐치문 안에 아무것도 써놓지 않게 된다면 예외를 잡은 후에 아무것도 후처리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외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예외 무시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코드 보고 나서도 아니 왜 굳이 저렇게까지 쓰는 일이 있나? 아니 그럼 트라이 캐치문을 애초에 쓰는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책에서도 또 여기서 이어서 예외를 무시하는 경우를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기 전용으로 읽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예시를 살펴봤을 때 대다수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분 코드만 가져온 거라 전체적인 부분만 코드를 가져온 건 아니지만 핵심적으로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일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파일을 가져와서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클로즈를 합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누수기 때문에 저희가 클로즈를 해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클로즈를 하는데 트라이 캐치문을 통해서 예외를 잡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외에 대한 아무런 후처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외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왜 일반적으로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을 쓸 때는 이렇게 예외 무시를 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일단 클로즈라는 메서드 자체가 언제 사용해도 되냐? 바로 파일을 이미 다 읽었을 때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미 파일을 다 읽었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따로 할 게 없다라는 것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파일 인풋 스트림 자체가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파일 인풋 스트림 자체로 파일 상태를 변경하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즉, 복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것을 사용할 때 예외를 무시를 저렇게 코드에다 명시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기에서 덧붙여서 책에서는 이 경우 예외 말고도 다른 예외에서도 만약에 예외를 무시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예외 변수를 이그노로 써가지고 클라이언트 혹은 이 사용자가 이것이 의도된 예외 무시임을 알게 전달하라고 책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예외를 무시해야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변수명에다가 이그노를 꼭 명시하는 것을 이번 챕터에서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챕터를 다 읽고 나서 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은 예외를 만날 텐데, 그 예외를
과연 이렇게 예외를 무시하는 경우가 정말 얼마나 될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93%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챕터를 예외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당연한 얘기지만 예외 처리를 확실하게 하자라고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을 한번 곁들여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외를 무시하지 말라보다는 예외 처리를 좀 확실하게 하자라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이템 챕터가 이게 내용이 끝이에요. 그래서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기에는 조금 제가 너무 짧기도 하고 아쉬워서 제가 추가적인 내용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자바 스프링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신다면 한번 개념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내용이 좋으니까 한번 꼭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백엔드는 이러한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을 들어오면 컨트롤러를 처리해서 다시 내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말이죠. 왓스를 통해서 요청을 입력받고, 이거를 컨트롤러로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컨트롤러에서 예외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과연 스프링에서는 이 예외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스프링 1.0에서부터 이런 예외를 처리하는 베이직 에러 컨트롤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예외를 처리하게 되는데, 자, 그럼 컨트롤러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베이직 에러 컨트롤러라는 게 바로 동작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컨트롤러가 왓스한테 예외가 발생했다는 걸 알리게 되고요. 왓스가 다시 저 베이직 에러 컨트롤러 해당 경로를 통해서 예외를 처리하라고 요청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왁스의 기본 설정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려서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 생각보다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바로 아시겠죠?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왓스가 저 슬래시 에러라는 경로를 통해서 예외를 처리하라고 요청을 보내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근데 저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만한 공간이 어디냐? 어, 많이 보셨죠? 이런 많이 보셨던 페이지인데, 저 페이지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저렇게 슬래시 에러라는 요청에 의해서 발생했고, 그 요청의 답이 이 페이지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저 왓스가 슬래시 에러라는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상으로 보면, 자, 베이직 에러 컨트롤러는 이렇게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핵심만 보여드리자면, 자, 앞에서 봤던 그런 페이지나, 그리고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에 대한 내용을 또 보내주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 뷰나, 그리고 리스포트 엔티티로 보여주는 것들이 컨트롤러가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저희가 저런 예외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get error attribution optio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와서 저희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잘 열심히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솔직히 말해서 이 컨트롤러 한 번도 직접적으로 사용해 본 적 없으시죠?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예외를 처리하지도 않고요. 그렇다는 이유는 이러한 컨트롤러의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한계점이 뭔지 알아보면 바로 첫 번째는 상태 코드 500밖에 못 바꾼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 에러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가 넣기 위해서는 추가 설정을 저희가 따로 해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는 앞에서 봤듯이 저 컨트롤러를 중복 호출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것은 잘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핵심 예외 처리는 뭐가 있냐?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저희가 현재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두 가지만 아주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셉션 핸들러는 뭐냐? 어노테이션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어노테이션을 저희가 컨트롤러에다가 붙이게 되면 그 해당 컨트롤러는 익스프레션 클래스를 속성으로 받아서 그리고 그거를 또 리졸버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저희가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핵심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앞에서 봤던 저 스테이터스 코드나 스테이트 상태나 코드 그리고 메시지를 저희가 앞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익스프레션 핸들러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상황에 따라 그 에러 예외를 처리할 수 있게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익스프레션 핸들러를 저희가 직접 사용하진 않습니다, 독보적으로. 그 그러한 이유는 이것 또한 또 한계점이 있어서인데 한계점이 뭐냐면 바로 특정 컨트롤러의 예외만 처리한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컨트롤러에다가 저 어노테이션을 적용해서 예외 처리를 하는 건데 만약에 다른 컨트롤러에서 그 똑같은 예외를 처리를 하고 싶다라면 똑같이 저 어노테이션을 똑같이 붙여줘야 되고요. 게다가 그 컨트롤러에서 그 예외를 처리하는 예외 처리 코드도 또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한계점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컨트롤러 안에 예외 처리 코드가 들어가게 되므로 컨트롤러가 좀 지저분해진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현재 뭐 쓰고 계시죠? 어, 죄송합니다. 현재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쓰고 계시죠? 그래서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는 뭐냐? 이거 똑같이 어노테이션인데 앞에서 봤던 그 익스셉션 핸들러를 전역적으로 적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컨트롤러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적으로 사용하는 게 특징이고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역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큰 이유는 바로 저 컴포넌트 어노테이션 때문에 전역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전역적으로 적용시켜주는 게 왜 큰 장점이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핵심이죠. 예외 처리 컨트롤러와 일반 컨트롤러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아주 관심사를 분리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좋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쓰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RES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똑같이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JSON을 처리한다라는 큰 차이점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 똑같은 역할을 하고요. 핵심은. 그리고 현재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면 어떻게 동작하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이 어노테이션을 컨트롤러에다 적용하면 그 컨트롤러는 저 리졸브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외가 발생한다면 그 리졸브에서 그리고 그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를 찾고요. 만약에 찾았다면 그 클래스를 리플렉션해서 익셉션 핸들러를 통해서 예외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스프링 통해서 코드를 작성하셨고 거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전반적인 이런 플로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자, 만약 컨트롤러에서 예외가 발생한다면 첫 번째로 일단 같은 컨트롤러 안에 exception 핸들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exception 핸들러 리졸버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고요. 만약에 없으면 앞에서 봤던 저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클래스에서 찾게 됩니다. 즉 전역적으로 처리한 예외 처리가 있는지를 살펴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전역적으로 처리한 그 예외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앞에선 설명 건너뛰었긴 했지만 스프링 예외 처리 다양한 스프링 예외 처리 방식 중 한 가지인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어노테이션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예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마저도 없다라고 하면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아주 베이직한
에러 컨트롤러를 통해서 예외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스프링의 베이직한 에러 컨트롤러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외 처리 방법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에러가 발생하면 동작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망나니 개발자님의 블로그 글을 한번 제가 다 읽고 핵심 내용만 이렇게 뽑아서 설명드린 겁니다. 어 여기에 또 다른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담지 못한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안 읽어 보셨다면 한번 꼭 정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예외를 무시하지 말라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